지금 전 세계 언론이 경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모인 2025년 에이펙 본회의. 단 4분 만에 세계 최강 미국의 고집이 꺾인 것이죠. 냉철한 외교의 무대 한가운데서 미국 백악관의 핵심 참모가 갑작스레 쓰러졌습니다. 코드 블루. 외침과 함께 미국 경호국은 즉시 오산 미군 기지로 헬기 이송을 명령했죠.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시선을 뒤흔든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송하면 죽습니다. 지금은 규칙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진이 세계 최강국의 명령을 멈춰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의 권위보다 인간의 생명을 선택한 4분의 사투. 과연 한국 의료진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나라의 자존심을 세웠을까요? 세상이 아직 알지 못했던 급박했던 그 순간.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 의료의 자부심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생명을 구한 한국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의료진 파이팅! 댓글을 남겨주시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헌신을 믿는다면 대한민국 의료 최고!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1개국 정상이 모인 2025년 경주 에이펙 회의장.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테일러. 백악관 아시아 담당 수석 보좌관이죠. 워싱턴에서 20년을 일하며 단 한 번도 실수를 용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본회의 시작 4분 전. 저는 대통령의 연설문 최종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에어컨이 고장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긴장한 건지 알 수 없었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괜찮습니다. 곧 끝나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회의장 천장의 샹들리에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귓속에서 맥박 소리가 폭발음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바닥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제 몸. 주변이 온통 비명과 발소리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할 수 없었죠.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한국어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제 가슴 위로 누군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강하고 빠르게 눌렀죠. 오산으로 이송한다. 지금 당장. 데이비드 리. 우리 경호팀장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항상 프로토콜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송하면 죽습니다. 낮지만 강렬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한국 사람이었죠. 저는 그 목소리에 매달렸습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그 말이었어요. 지금은 이 사람 살리려면 저희가 치료해야 합니다. 누가 저 사람을 제지해. 데이비드의 고함이 회의장을 찢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제 위로 벌어지는 광경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인 의사가 제 가슴을 누르고 있었죠. 그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30번 2번의 호흡. 다시 30번.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4분은 영원이었습니다. 뇌세포가 죽어가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걸 알았어요. 워싱턴에서 수없이 브리핑을 받았으니까요. 당신은 누구요? 당장 물러나시오. 미국 경호요원 3명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의사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흰가운 소매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정환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죠. 이 환자는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호요원들의 압박에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차분함에 매달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 목소리만은 또렷했죠. 우리 프로토콜이 있어. 오산 기지로 이송한다. 거기서 미군 의료진이 처치할 것이오. 데이비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헬기 요청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40분. 오산까지 40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면 저는 이미 끝이었죠.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각국 수행원들의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도 들렸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한국 땅에서 죽어가는 모습을요. 한국 의료는 위험하다. 워싱턴이 책임진다.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생명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죠. 닥치시오. 김정환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멈췄어요. 21개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국 의사가 미국 경호팀에게 외친 그 한마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들이 이송 논의하는 3분 동안 이 환자는 죽습니다.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는 다시 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 고통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김정환은 들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죠. 반응이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그의 외침에 다른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에 씌워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가 목구멍으로 들어왔죠. 데이비드는 멈춰 섰습니다. 무전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그는 김정환을 노려봤지만 결국 한 발짝 물러섰죠. 프로토콜과 생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분만 더 주시오. 김정환이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제 심장을 대신해 뛰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움직이는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구급차였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혈압 80에 50 맥박 불규칙합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제 팔에 연결된 링거줄이 흔들렸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죠. 김정환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띄는 선들. 제 심장 박동이었죠. CT 결과 나왔습니다. 다른 의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김정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죠. 대동맥 박리입니다. 스탠포드 어형.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의학 용어를 몰랐지만 그 무게는 알 수 있었어요. 죽음에 가까운 단어였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데이비드가 나타났어요. 그는 여전히 무전기를 들고 있었죠. 지금이라도 오산으로 갑니다. 헬기 대기 중입니다. 김정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분 헬기 진동이면 바로 사망입니다. 대동맥이 완전히 찢어질 겁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워싱턴과 통화 중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국 병원으로 가면 책임질 수 없소. 이송은 곧 사형입니다. 김정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를 똑바로 봤어요. 두려움 없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자조였죠. 평생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지금 한국 의사의 판단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아이러니했습니다. 환자 의식 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흐릿했지만 김정환의 얼굴이 보였죠. 클레어 씨, 들리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신히요. 당신 심장 옆 혈관이 찢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미국 측은 해외 이송을 원합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선택이라니. 살아남을 가능성과 국가의 명령 사이에서 선택하라니요.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클레어 백악관이 기다립니다. 람슈타인 기지의 최고의 외과의가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어요. 의무였죠.
그는 저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을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김정환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절박함, 간절함, 살려내겠다는 의지였죠. 여기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여기서 남을게요. 데이비드의 손이 굳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평온했죠. 제 생명을 맡긴 건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울 상급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명이 넘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정확했죠. 환자 이송합니다. 김정환이 외쳤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질주했어요.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죠. 저는 천장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 교수님, 3번 수술실 준비 완료입니다.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오 교수. 저는 그 이름을 들었어요. 오제구. 김정환이 구급차 안에서 말했던 이름이었죠. 대동맥 박리 스탠포드 어형, 상행 대동맥 4cm 파열. 김정환이 차트를 건넸습니다. 오제국이 받아들었어요.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초저체온 순환정지 준비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팔에 추가 정맥로를 확보하면서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죠. 체온 하강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수술실 입구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전기를 쥐고 있었어요. 오 교수, 이 수술 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오제국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데이비드를 봤어요. 70%. 하지만 이송하면 0%입니다. 데이비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죠. 18도까지 내립니다.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오제국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주변 의료진의 표정이 굳는 걸 봤습니다. 18도요? 그건. 김정환이 말을 멈췄습니다. 오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음의 온도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심장을 멈추고 혈관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일단 죽여야 한다는 거였죠. 마취 시작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어요. 클레어 씨, 10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 시야가 흐려졌어요. 8. 오제국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금부터 이 환자의 시간은 나의 시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의식을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느낀 건 차가움이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차가움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어요. 누군가 제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의 직선. 삐소리. 제 생명을 나타내던 파형이 사라졌어요. 체온 18도 도달. 순환정지 시작합니다. 오제국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차갑고 정확했어요. 그의 손에 메스가 들렸죠. 30분. 30분 안에 끝냅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수술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10명의 의료진이 숨을 죽였죠. 오제국이 제 가슴을 열었습니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18도에서는 모든 게 멈춥니다. 심장도 혈액도 시간도. 대동맥 노출 완료. 조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찢어진 혈관이 드러났어요. 4cm.
작아 보이지만 치명적인 크기였죠. 인조혈관. 오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하얀 튜브를 건넸어요. 제 생명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혈관을 뚫고 들어갔어요. 한 땀 한 땀. 0.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이었죠. 수술실 밖 데이비드가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전기는 꺼져 있었죠. 더 이상 워싱턴의 명령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과 시간 15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절반이 지났어요. 오제국의 이마에서 땀이 떨어졌습니다. 조수가 재빨리 닦아냈죠.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봉합 완료. 체온 상승 시작합니다. 따뜻한 액체가 제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28도, 32도, 35도. 간호사가 숫자를 읽어내렸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직선이었죠. 재세동 준비. 오제국이 패드를 들었습니다. 전기 충격기.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200줄. 충전. 윙 하는 소리가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클리어. 전기가 흘렀습니다. 제 몸이 침대에서 떨어질 듯 튕겨 올랐어요. 직선. 모니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정환이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4분을 싸워 살린 생명이었죠. 다시. 300줄. 오제국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충전 완료. 클리어. 또 한 번의 충격. 수술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직선. 여전히 직선이었어요. 오제국이 패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에 직접 손을 올렸어요. 마사지를 시작했죠. 강하게 규칙적으로. 뛰어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수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발 뛰어라.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수술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죠. 그리고 삐, 삐, 삐. 작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심장이. 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뜁니다. 파형이 커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제국이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눈은 모니터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파형은 계속 뛰고 있었죠. 수술 종료. 총 시간 12시간 17분. 기록 간호사가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오제국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죠. 살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환이 달려들어왔어요. 데이비드도 뒤따랐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적이었던 두 남자가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취 속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심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한 그 순간을요. 눈을 뜨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처음 본 건 흰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목구멍에 뭔가 꽂혀 있었습니다. 호흡기였어요. 의식 회복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였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죠. 클레어 씨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저는 애를 썼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겨우 움직였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박선영. 제복에 달린 이름표가 보였어요. 오제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확인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호흡기를 뺀 다음 날 박선영이 저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누워있으면 폐렴이 옵니다. 그럼 다시 죽어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손길은 따뜻했어요.
제 등을 받쳐줬죠. 하나, 둘, 셋. 침대 끝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미터도 못 갔습니다. 첫 번째 승리예요.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고작 1미터를 걷고 우는 48세 여자. 우스웠죠. 기침하세요. 가래를 뱉어내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침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안 하면 폐가 망가집니다. 박선영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강하게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기침했어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죠. 잘했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돌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정환이 찾아왔습니다. 미역국 드셔보세요. 그가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었어요. 미역국이요? 한국에선 새 생명을 얻으면 먹는 겁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짭짤하고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죠. 왜 우세요? 살아있어서요.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데이비드도 왔습니다. 그는 사과했어요. 미안합니다. 프로토콜만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제국이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퇴원 전날이었어요. 잘 회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했고 당신이 싸웠습니다. 그가 차트를 덮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제 생명의 나라입니다. 퇴원 전날 밤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열흘 만에 혼자 걷는 거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걸음마다 가슴이 당겼지만 참을만 했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를 살린 도시였어요. 아직도 안 주무세요? 박선영이 나타났습니다. 야간 근무였죠. 잠이 안 와요. 당연하죠.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그녀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야경을 봤어요. 고마웠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클레어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선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시죠? 네. 워싱턴이 기다려요.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요. 이제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제국, 김정환, 박선영. 그리고 데이비드까지요. 잘 가십시오. 오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 대신 그를 껴안았어요. 그는 당황했지만 곧 응답했죠. 12시간 동안 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환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죠? 경주 APC 출입증이에요. 당신이 쓰러졌던 그날이.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피가 묻은 출입증이었어요. 제 피였죠. 기념품입니다. 다시 태어난 날을요. 박선영이 보온병을 줬습니다. 미역국이에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웃을 수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세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공항 가는 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진실을 말할 겁니다. 무슨 진실이요? 한국이 저를 살렸다는 것.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워싱턴 도착 후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클레어 보좌관 한국 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아직 아팠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2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김정환 선생님의 사분이, 한 번은 오제국 선생님의 12시간이 제게 준 선물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자를 자산이 아닌 인간으로 봅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주 출입증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피 묻은 증표. 제 오만이 부서진 날의 기록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초청받은 손님으로요. 클레어 보좌관님,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대형 컨퍼런스 홀이었습니다. 아시아 의료협력 포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오제국이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기조 연설자였죠. 의료는 국경을 넘습니다. 생명 앞에 국가는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죠. 연설이 끝나고 오제국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꼭 다시 온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경주 APC 출입증이었어요. 돌려드리러 왔어요. 왜요? 기념품이라고 했는데. 제게 더 중요한 기념품이 생겼거든요. 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는 곳이었죠. 이 상처가 제 기념품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한국이 저를 살렸다고요. 오제국이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의 증거로요. 김정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어요. 응급실 근무 중이라며 잠깐 들렀다고 했죠. 미역국은 잘 드셨어요? 비행기에서 다 먹었어요. 승무원들이 이상하게 봤지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박선영도 왔습니다. 그녀는 제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매일 걷고 있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요. 고통을 이겨내셨군요. 덕분에 살아있으니까요. 저녁 호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면서 노트북을 켰어요. 백악관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한국의료협력 강화 제안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창밖으로 서울타워가 빛나고 있었죠. 6개월 전 저는 이 도시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제 두 번째 심장이 뛰기 시작한 곳이니까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규칙적인 박동이 느껴졌죠. 똑똑, 똑똑.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자부심. 의료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의료 화이팅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